연세 1월도 벌써 둘째 주고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하나라도 좀 더 읽고 더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또 월요일의 책갈피 또 어떤 책이 좋을지 소개해 받도록 하죠. 안정환 작가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습니까? 자, 오늘 그릿이란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릇이 아니고 그릿이요. 그릿.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릿입니다. 그릿. 네. 뭐 좀 발음도 좀 힘들고 네. 말 자체 좀 생소한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자, 책 속에선 이 말을 기계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릿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힘이며 역경과 실패 앞에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디는 마음의 지구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지구력을 의미한다고요. 예.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인내? 인내?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거예요. 인내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달라요. 그래요. 좀 예.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죠. 예. 좀 어떤 내용의 책입니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자, 이 책에는 성공의 열쇠가 재능과 순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꾸준히 끈기 있게 추진하는 능력인 그릿임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책 속에선 저자의 일반적인 경험에서부터 세계적인 위인들의 이야기, 더 나아가 사회적인 시스템에서도 그릿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릿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걸 좀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 하던가요? 자, 저자는 고액의 그 연봉의 컨설턴트였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교사가 자식의 천직임을 깨닫고 고액 연봉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박봉의 공립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네. 그것에 소위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별로 점수가 좋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예. 예, 그리고 되려 머리가 나쁘다는 아이들이 성적이 높은 것을 보고 IQ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네. 또 고등학교의 수학 점수를 형편없이 받았던 학생이 어느 날 로켓을 만드는 세계적인 공학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에 있어서 재능이나 성적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했죠. 네. 그래서 그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심리학 연구를 시작한 저자는 힘들기로 악명 높은 미 육군 사관학교 신입생 훈련의 비스트 트레이닝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4주 동안에 엄청나게 떨어져 나가요. 한마디로 지옥 훈련인 거죠. 지옥 훈련이죠. 예. 근데 누가 중도 탈락하지 않고 누가 끝까지 훈련을 받는지, 또 문제아들만 있는 학교에 배정된 초임 교사들 중에 누가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하는지, 또 거절이 일상인 영업직에서 어떤 영업사원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좋은 실적이 내는지를 연구를 했고, 그 성공의 한 가운데 그릿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한 것 같은데요. 예. 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예, 1, 2,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에는 그릿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2부에선 그릿을 스스로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3부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릿을 어떻게 키워줄지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1부부터 좀 얘기해 보죠. 1부에선 그릿이 왜 중요한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예. 이유가 뭐라는지 합니까? 자,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IQ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바로 실패했을 때 재도전율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믿는 분야에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을 경우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IQ가 좋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네. 또 그릿이 좋은 아이들은 그냥 그것을 한 번으로 시도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한 번 시도를 해본 실패가 아니라 시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일종의 역설이군요. 그렇죠. 역설이죠. 머리 나쁜 아이들의 역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릿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선천적 재능을 숭배하는 우리의 어떤 그 성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공의 조건은 노력의 양과 좌절에 대응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릿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성공은 니꼬르 재능 곱하기 노력 2라고 공식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것보다 노력을 2배로 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고 재능이 있다라도 노력과 끈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나온 그릿 척도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투지와 집념을 갖고 인생을 하는지 측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죠. 그릿을 스스로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합니까? 자, 이게 타고나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자는 4가지 심리적 자산을 통해 그릿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4가지는 첫 번째 열정,
두 번째 의식적인 연습, 세 번째 이타심, 네 번째는 희망입니다. 네, 열정, 의식적인 연습, 이타심, 희망. 여기에서 얘기하는 열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인식하고 있는 그 바로 또 열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패션 그걸 그대로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그 열정하고 조금 다른 거는 우리가 그냥 확 좋고 마는 게 아니라 관심사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좋아해요. 근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나만 좋다가 그만이면 그냥 접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좋다고 주변 사람한테 계속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멈출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말해놓은 게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여러 사람한테 쭉 알리는 것 자체가 열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고를 해라 이거. 그렇죠. 예, 예. 내가 좋아하는 걸 여러 사람한테 광고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요. 의식적인 연습이란 것은 또 정확하게 어떤 개념일까요? 자, 관심사를 남다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질적인 발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건 예전에도 1만 시간의 재발견 혹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서도 얘기했잖아요. 집중, 피드백, 수정하기. 그래가지고 자신이 노력해서 틀리면 공부 방식을 바꾸면서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발전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하던 일 매일 하면 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벽에 자꾸 부딪히고 또 방법을 찾아서 또 올라가고 안 되면 부딪히고 올라가는 걸 매일같이 하는 걸 의식적인 연습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런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타심이 필요한 이유는 뭐죠? 책 속에서는 이타심이 그릿의 기초가 되는 동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 나만의 성공이나 부나 성취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 목표가 채워지는 순간 그 사람은 다른 걸 다 포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벌고 싶어서 사업을 했어요. 네.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사업에 손을 대지 않게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나만의 만족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대의를 위해서라는 어떤 목표를 세우게 되면 자신의 초기에 세운 목표를 낮춰잡지 않고 설사 목표가 됐다 하더라도 더 높은 목표를 잡게 되죠. 따라서 이타심은 그릿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동기인 셈입니다. 아, 그래요. 희망 개념은 또 어떻습니까? 자, 희망은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의식적인 연습을 할 때 내가 이거를 아무리 연습해도 올라갈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안 하겠죠. 네. 마찬가지로 스스로 희망을 품는 겁니다. 현재의 능력에 비해서 불가능한 목표를 성취한다는 것은 수많은 절망과 실패를 맛봐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자학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넘어선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넘어서기 위한 어떤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희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그릿을 이제 더 중대시키고 더 키워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예. 이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로군요. 3부가요. 네, 맞습니다. 3부는 제목이 내면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길러지는가입니다. 이 장에선 부모나 교사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릿을 길러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무력감이 학습되는 것처럼 낙관성이 역시 학습될 수 있다는 마틴 셀리그먼의 유명한 연구를 들려주고요. 그릿도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네. 그릿을 길러주는 현명한 양육 방식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릿을 키워주는데 꼭 필요한 공부의 활동의 중요성에 설파를 합니다. 또한 집단의 문화가 그릿을 성장시키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리더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을 그릿을 배양하는 문화를 만드는 법에 아주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자, 연초입니다. 많은 계획들 아마 세웠을 거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한 게 그겁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오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초에 어울리는 책이 아닌가 싶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새해가 밝으면서 많은 분들 좀 이런저런 뭐 계획도 잡고 또 각오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각오만으로 끝나지 말고요. 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이 책의 교훈 좀 우리가 또 곱씹어 본다면 또 좋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정환 작가였습니다.